자, 275쪽의 파트 2 부가가치세법 이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276쪽이고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세입니다.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비세고요. 자, 그리고 몇 퍼센트의 세금을 징수하죠? 그렇죠. 10%로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은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소비를 할 때 10%의 세금을 이제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그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선은 부가가치세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란 영어로 이제 VAT라고도 합니다.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이 영어 단어 그대로 가치에 더해지는 세금이다 이런 의미인데, 자,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이나 유통하는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세금을 징수를 하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A기업이 B기업한테 1,000원의 상품을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판매하는 이 A기업이 상대방에게 자,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래징수라는 건 상대방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대신 내는 거예요, 세무서에. 그러면 A기업은 1,000원의 상품을 팔고 대가를 1,100원을 받아서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해서 대가 1,1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다가 100원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B기업에서는 이 1,000원의 상품을 구입해서 3,000원에 만약에 소비자한테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대가로 10%를 징수하는 거예요. 10%를 더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값 3,000원에다가 3,000원에 10% 곱한 3,300원을 받아서, 자, 3,000원은 B기업이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300원은 이 B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3,000원의 상품을 판 거니까 우리가 이걸 우리 매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매출한 금액의 10%인 요 300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내면 되는데, B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 이전 단계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 100원의 매입세액을 미리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매입한 금액의 10% 부담한 이 100원을 B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300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머지를 이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사업자 단계마다 그 각각의 사업자들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소비자가 300원의 세금을 부담을 했는데, 그렇죠? 부담을 했는데 A기업 단계에서는 1,000원의 상품을 구입해서 3,000원에 팔았으니까 A기업은 B기업이죠. 요 B기업의 상태에서는 1,000원의 상품을 구입해서 3,000원에 팔았으니까 B기업은 2,000원의 가치 창출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2,000원의 10%인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A기업은 1,000원에 팔았으니까 매입한 건 없다고 가정하고요. A기업은 1,000원의 가치 창출을 했고 거기에 10%인 100원의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국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A기업한테 부가세 100원을 징수하고 B기업한테 200원의 부가세를 징수하면 결국에는 300원의 세금을 총 걷어간 건데, 이 300원의 세금이란 것은, 이 300원의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이 A기업과 B기업 각각의 사업자들이 이 생산이나 유통 단계를 거쳐서 창출한 최종 산물인 이 3,000원의 부가가치에 대해서 300원의 세금을 이 각각의 사업자들에게 징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300원의 세금은 각각의 사업자들이 신고 납부했지만 이 300원의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있을 건데 그 부가가치를 사업자 단계별로 신고 납부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세금을 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중간 단계에 있는 B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1,000원에 구입을 할 때 100원의 매입세액을 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가 매출세액 300원 낼 거에서 미리 냈다가 나중에 이제 공제를 받는 거니까 선납세금처럼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B의 입장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B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10% 300원을 징수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이 B기업의 매출이 아니라 이 B기업의 매출은 3,000원만 매출이고 요 300원은 B기업이 세무서에 내야 될 돈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출세 300원을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B기업은 갖고 있다가 내야 되니까 부채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B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납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없애고 공제받을 수 있는 대급금을 상기한 다음에 나머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뭐 분기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패턴으로 분기가 이루어지겠죠. 물론 뭐 우리 시험에서는 어, 부가가치세 정리분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또 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개념을 요 간단한 그림 사례에서 봤듯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 자,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간접세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소비자와, 즉 담세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이 각각의 기업들, 즉 사업자라고 하는 것이죠. 납세 의무자,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직접세라는 세금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제 직접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고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고 그 개인이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세자와 어, 납세 의무자가 동일하잖아요. 직접세.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건 소비자고 이 300원의 세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건 각각의 사업자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단계별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화 및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다단계 거래세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A기업 단계에서는 1,000원의 물건을 만들어 팔았다 그러면 얘는 1,000원의 뭐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얘는 1,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니까 100원의 세금을 신고 납부한 거고, B는 1,000원에 구입을 해서 3,000원에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B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0원에 대한 10% 2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이제 징수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사업자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걸 이제 다단계 거래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일반 소비세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이란 것이 소득세와 소비세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죠. 그래서 소비할 때 부담하는 세금인데 이 소비세는 또 우리가 일반 소비세다,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개별 소비세라는 건 뭐냐면 사치품이나 이런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개별 소비세입니다.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의 성격이 아니라 일반 소비세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제한의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제한의 용역을 과세하는 이런 일반 소비세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물론 정책상 이제 면세 품목들이 있긴 있죠. 네, 그런 걸 제외한 모든 제한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일반 소비세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계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B기업, 아까 그림에서 봤던 B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1,000원에 구입을 해서 3,0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B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2,000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세금을 2,000원에 10%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란 건 B 사업자가 3,000원에 물건을 매출한 금액의 10%만큼을 매출세액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요. 매출 이전 단계에서 매입세액 부담한 100원을 이제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이제 납부세액으로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매입세액 낸 게 더 많다 그러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환급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A가 지금 B한테 1,000원의 상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1,100원을 받으면 세무서에 100원을 납부했어요. 근데 B가 이 물건이 잘 안 팔리니까 정상 판매 금액보다 낮게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이 안 팔려서 이거를 1,000원에 구입했지만 700원에 만약에 C한테 B가 팔았다. 그러면 판매 가격 700원에 10%인 770원을 받아서 B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내야 될 70원보다 이거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이 지금 더 많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금 매출세액 70원보다 매입세액 100원이 더 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30원으로 환급이 돼야지 맞는 거죠. 이렇게 환급을 해줘야지. 자, 봐요. 지금 이 C가 소비자라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70원의 세금을 냈으니까 A한테 100원을 걷고 70원을 돌려줘야, 30원을 돌려줘야지 70원의 세금을 징수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건 각각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낸 세금이니까 요 B가 만약에 부가가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 1,000원에 사서 700원에 팔아서 마이너스 부가가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환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이 구조 이름을, 이 계산 구조 이름을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요 매출액 3,000원에서 우리 아까 봤던 이 그림 생각해 보시면 요 B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액 3,000원에서 매입액 1,000원을 뺀 요 부가가치 2,000원의 10% 그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이름을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3,000원 매출에서 매입액 1,000원을 빼서 이 2,000원 부가가치의 10%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또 이제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전 단계에서 부담한 이 매입세액 있잖아요. 매입세액을 그냥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매출세액은 뭐 증빙이 있던 증빙이 없던 세금을 내는 거지만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생계한서와 같은 어떤 법정 증빙이 확인이 됐을 때 공제를 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또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특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특징은요. 자, 물세와 세부담의 역진성을 갖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인세가 아니라 물세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세라는 것은 뭐냐면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물건을 소비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더 내는 게 아니죠. 소득이 많던 소득이 적던 간에 그 소비자의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10%의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물세라고 하는 겁니다. 물세에 상반되는 개념이 인세예요, 여러분. 우리 소득세나 소득세나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인세예요. 그 개인이나 그 법인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를 일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인세가 아니라 물세예요. 이 담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이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의 소득을 벌어서 1,000원의 부가세를 내는 거 하고 내가 100만 원의 돈을 소득을 벌어서 10,000원짜리를 소비해서 1,000원의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 하고 이렇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내가 10,000원 벌어서 1,000원 내는 거랑 100만 원 벌어서 1,000원 내는 거랑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지만 이렇게 소득이 적은 사람은 동일한 1,000원이지만 세금 부담하는 느낌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것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 부가가치세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부담의 역진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없앨 수는 없죠. 이 세금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역진성이 존재할 건데 역진성을 없애기 위해서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적은 이런 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소비 물품들 있잖아요. 기초 생필품이나 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민들 복리 후생과 관련된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부담의 역진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면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기초 생필품이나 또 의료, 교육, 문화 뭐 이런 것들, 공익을 위한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 해당이 돼요. 국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에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건 이제 지방세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법인세, 우리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세금은 국가에서 재정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재정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 지자체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국가에서 재정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 해당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 국가의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요 수출업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재화를 수출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부가세를 징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수출을 할 때, 이런 국제 간의 거래가 됐을 때, 이때 만약에 10%를 징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소비되는 국가인 미국도 소비세가 있단 말이에요. 소비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의 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자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또 징수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세금이 두 번 징수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제 간의 거래가 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세금이 이중과세가 되니까 어떻게 이거 이중과세를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수출을 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하든지 아니면 수출을 할 때 세금을 징수하고 소비되는 국가에서 징수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전자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고 후자가 그러니까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한 국가에서 물건을 팔 때 10%를 과세하고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산지국 과세 원칙. 생산지국 과세 원칙. 아니면은 거꾸로 생산하는 국가에서 물건을 수출했을 때 과세를 하지 말고 소비되는 국가에서 10%를 과세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수출할 때는 10%가 아니라 영세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어, 국제 간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제 간의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자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해서 징수하지 않고 소비 국가에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특징과 관련이 없는 건데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국세고요. 간접세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니까 3번이 틀렸죠.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간접세고요.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맞고, 자, 여러분,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에요? 그렇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4번이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맞죠?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고요. 자, 생산지국 과세 원칙 아니잖아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틀렸고,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고 했었잖아요. 틀렸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것은 가밖에 없네요. 자, 여기 해답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강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